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요. 조선은 키가 163cm 정도로 평균 성인 남성의 키보다 작았는데요. 본인 주장은 작은 키 때문에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본인이 주장하는 이 작은 키는요. 범행의 이유, 즉 동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된 감정이나 분노의 표현들이지 이런 뭐 작은 키, 사회적인 실패 이런 것들은요. 뭐랄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들입니다. 다 저러진 않죠. 작은 키를 가진 분들이. 네, 변명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조선의 범행이 그동안 발생했던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범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전 발생한 범행들은 대개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했죠. 조선은 옆에 여성이 있어도 전혀 공격하지 않고 남성만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연령도 자기와 유사한 청년들만 공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조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비관,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다. 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나와 유사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데 자기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자기 스스로 내면의 심리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나와 닮은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자. 이것이 아마도 범행으로 이끈 그런 그 범죄 심리 중에 하나일 것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 마지막 장면에서 조선이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앉아 있잖아요. 다른 범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범죄자들은 주로 도주하고 증거인멸하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선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 무차별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다른 범죄는 범죄 이후가 있죠. 이 범죄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욕구를 해소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른 범행을 하거나 다시 살아나가겠다. 그런데 무차별 범죄는 그게 자기 삶의 마지막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차별 범죄자들은 자기 삶에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김성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도 그렇고 현재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한 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지만요. 이 범행 이전의 조선의 행동들을 보면 저는 전형적인 계획범죄다라고 봅니다. 단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 범행을 저지르기 사흘 전에요. 자기가 7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저 앞으로 1, 2년 동안 못 볼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는요, 만약에 법만 없다면 사람을 많이 내가 죽였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그 말을 주변에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1, 2년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사람 죽여도 그거밖에 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계획범죄의 증거들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요. 우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조선의 숙소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은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초기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이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찰 사이버 수사 수준은 세계 최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모두 복구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낸 것이 뭐냐면요. 대단히 충격적인 검색 기록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살해 방법에 대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의 급소에 대한 검색도 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홍콩 묻지마 살인에 대한 검색을 한 것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지? 홍콩 묻지마 살인이 뭐였죠? 그런 걸 왜 검색한 거예요? 네, 홍콩 묻지마 살인은요.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남성이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흉기로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범죄자들이 이런 실제 자신의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런 검색들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계획을 수립하는 한 범죄자들의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획범들한테서 나타나는 징후의 하나로 분석을 합니다. 형량 같은 것도 검색해보고 뭐 1, 2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장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살인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학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흉기 난동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한 장소에 나타난 조선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범행 10분 전에 한 마트에서 조선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마트로 들어와서 칼을 고릅니다. 야, 마트에서 칼. 그리고 두 자루를 골라서 눈치를 살피더니 상의를 들추고 훔치는구나. 네. 지금 바지 속으로 숨기고 그리고 계산은 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념장을 사는 것처럼 양념장만 계산합니다. 야, 저것도 훔쳤어? 의심받을까 봐. 아, 그래서. 그리고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마트를 나온 조선은 곧바로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시한폭탄 진짜.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민을 공격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범인인 조선은 범행 직전에 고모와 할머니가 살고 있던 동네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을 훔쳤고요. 이후에 택시를 2차례 갈아탔습니다. 신림동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칼은 금천구에서 훔치고 택시를 2번이나 굳이 갈아타고 범행을 신림동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 조선은요, 그 범행 장소를 신림동 먹자골목으로 택한 이유를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차별 범죄자들이 최종 자신의 범행 장소를 선정을 할 때는 다 개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 범죄는 자기의 마지막 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무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신의 범행이 마지막에 저지러진 그 장소가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조선도 그렇지만 상당수의 범죄자들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어렵게 찾아다녀서 범행 장소를 택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아야만 자기가 범행을 할 대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신림동 먹자골목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